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기술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구간에서 보세요.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이 5일 이평선을 타고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까지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주니까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한 흐름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다, 오지 않고 있다, 오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 기술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원전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놓은 원전 추가 필요가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우리 기술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보성파워텍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윗꼬리 음봉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나와주지 않고 있다, 나와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이 대장 종목이다, 대장 종목이 아니다, 대장 종목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대차거래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대차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1월 21일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대차 거래 잔액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240억밖에 되지가 않았었죠. 근데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2천억까지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1월 21일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에요?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대차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앞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다, 쓰지 않았다, 엄청난 돈을 썼다고. 당장 이 한 봉을 기준점으로 5천억 넘는 돈이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8천억 넘는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 봉을 기준점으로 1조 넘는 돈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봉을 기준점으로 2조 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고 딱 한 줄만 그어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한 줄을 그어놓은 구간이 어떤 구간이요? 사실상 이전에 고점 부분에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줬다, 터져주지 않았다, 터져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의 이 구간이 고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직 구간을 거쳤었던 주체들이 최종적으로 1월 21일을 기준점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월 21일이 고점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 나와줬어요? 나와주지 않았어요? 엄청난 거래량 나와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1월 21일 날 자신들의 물량들 전부 다 매도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수익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 세 봉을 기준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메릴린치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의 물량들 지금 현재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파악을 해보시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신한투자증권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죠. 유진투자증권은 사실상 자신들의 물량들 아직까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193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상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230만 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 191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근데 이 메릴 린치의 지금의 물량들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자 지금 215만 주로 물량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지 않았다,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이 우리 기술의 메릴 린치 뭐예요? 사실상 공매도 대량 보유자라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럼 지금의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공매도 대량 보유자 입장에서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이다, 수익이 아니다, 수익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 입장에서 주가 하락 구간에서 매도세 강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뭐다? 주가가 재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럼 1월 21일 날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점 당시에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 대로 가면 JP모건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JP모건의 물량들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어요? 152만 주에서 지금 26만 주까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한국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에 실려줬는데 한국투자증권 지금 1월 21일 날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근데 이 한국투자증권의 물량들 92만 주가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동시에 보세요. 개인들의 물량들이 윗꼬리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 매수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 한다? 자신들의 물량들 활용함으로써 주가를 억지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지 않았다, 만들어냈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 입장에선 지금 이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해도 수익이다, 수익이 아니다, 수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물량들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매도를 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월 23일을 기준점으로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JP모건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동시에 키움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고, 그리고 이 개인들의 물량들과 함께 JP모건의 적극적인 매도세까지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죠. 동시에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 린치도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구간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왔을까요?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이 우리에게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우리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 무조건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고, 그리고 재차 반등 구간 나온다고. 그럼 이 반등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시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최저점 부분이 우리에게 보다 매수 기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가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공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않았어요? 매도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 뭐다?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가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 기회가 오더라도 매수하지 못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떤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거래량까지도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이 우리에게 뭐다? 매수 기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지금의 구간에서 절대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들어가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